권영철의 기자수첩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도 학원 많이 다니셨어요? 저희들도 학원 금지 세대에 속해 있죠. 직전부터 막혔으니까. 금지 세대시군요. 네, 1학기까지인가 뭐 저는 학원을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고등학교 때. 아이고 머리 좋으시네요. 아유 못 갔죠. 못 갔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나 많은 사교육 열풍 속에서 뭐 많이 벌어가지고 반 이상 사교육에 쏟아붓는 이런 전두환 현실. 정권 시절의 사교육 금지와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게요. 사교육 종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 30만 명이 40만 명 같은 저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만 명이 되는데 네. 금지시키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데 그 엄청난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일 겁니다. 뭐 일괄적인 금지란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이 열풍이 부는 건 문제가 아닌가. 학교 교육이 참 뒷전으로 밀린 이 현상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자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버진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버진 아일랜드. 참 이름 멋있어요. 버진 아일랜드. 예. 매일같이 경제면에 나오고 있는 섬이죠. 이게 과거에 보물섬 소설의 소재가 됐던 섬이기도 한데 맞아요. 현대판 다시 보물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세계 각국의 유명 부호들이나 대기업들이 이곳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숨겨놓고 있으니까 현대판 보물섬이라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쨌건 여기에 한국인 70명이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한국인 계좌가 70개나 있다.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인들은 버진 아일랜드로 갔을까? 이렇게 주제를 지금. 그럼 버진 아일랜드에 계좌 갖고 있으면 다 문제 있는 사람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버진 아일랜드 사업상 갈 수도 있고 합법적인 계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일단은 조세 피난처고 그리고 국세청이 해외 계좌 10억 이상 되는 계좌는 다 신고하라 그랬는데 버진 아일랜드는 한 건의 신고도 없었거든요. 70개 계좌 중에 한 건도 신고가 없다. 그러면 뭔가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떳떳한 돈은 아닐 것이다. 의심은 간다. 그렇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70명에 주목을 하는 건데 아까 ICIJ 예.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우리 정부나 한국 언론에는 제공하지 않았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개월에 걸쳐서 이제 각국의 명단들을 파악하는 모양인데 한국인 70명의 명단이 나왔고 그 70명의 명단을 우리 국세청이 요청을 했는데 정부 기관에는 줄 수 없다. 이게 우리는 기자들이다.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아직 안 줬고요. 그리고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 한국 기자 개인이나 언론사가 가입한 회원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아사히 신문에서 수십 명이 가입을 하고 있어서 일본 아사히 기자 2명이 와서 일본인들의 명단을 추출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아직 정부 기관에도 명단을 안 줬고 한국 언론인에도 명단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에서도 빼낼 수 있는 명단을 우리 정부는 왜 갖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 기관이 해외 기관을 해킹을 하거나 무슨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자료도 습득한 과정을 보면은 이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의 제럴드 라일 기자라는 사람이 호주 출신인데 호주의 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는 그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260GB라면 엄청난 분량의 양인데 그 기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무슨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해킹을 하거나 무슨 사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ICIJ에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프랑스 등도 자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꼭 그렇게 할 표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70명 중에는 북한 사람 명단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확인이 됐나요? 처음에는 북한 사람의 명단이 있다고 했다가 그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는 주소를 보니까
북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 라일 기자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 이런 기사는 쑥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로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왜 한국인들은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로 갔을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간 거겠죠. 세금을 줄이거나 하지 않거나. 근데 이제 이 과정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버진 아일랜드 계좌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국세청이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문제가 있을 소지가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 절세를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는 뭐 이게 그 선박 회사, 이 해운 회사들은 조세 피난처에 다들 대부분 그 선박의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지를. 예. 그게 국제적인 관행이고 편의 취적이라는 용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선박을 건조하면서 금융회사들도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네. 금융회사들이 그곳에 주소지를 두도록 아마 요청을 하거나 강요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그 지금 70명이 돼 있지만 70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된 상태고요. 그렇죠. 확인이 돼야 이게 어떤 사람, 가령 뭐 전직 대통령이다, 아니면 전직 장관이다, 전직 유력 정치인이 가지고 있다면은 재산 은닉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또 크죠. 재벌가의 개인 총수거나 그 가족이면은 또 해외 도피, 재산 도피 가능성이 있겠죠. 10억이 넘으면 하여튼 무조건 문제가 되겠네요. 그 돈은. 신고 안 했는데 10억이 넘으면. 10억이 넘으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해서 예. 문제의 여부를 밝혀서 예. 추징을 하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좀 더 나간다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들어있을까요? 그 명단에. 지금 추측으로 뭐 놔두는 얘기라도 있습니까? 기자들 사이에선?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게 막연하게 이제 이 기자들이 감은 뭐 과거의 유력 정치인 또는 대기업 총수 일가 아니면은 뭐 무슨 개인 자산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아까 처음 우리 김현정 앵커가 지적한 대로 계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만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예. 이게 지금 그 ICIJ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관 ICIJ가 한국의 어떤 언론사건 컨택을 해서 예. 한국의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 언론사나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도움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언론사가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쪽과 접촉을 해서 예. 파악을 하게 될 테니까 그 이후에야 명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ICIJ에서 이 70명을 다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사람만 공개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한국의 언론사와 한국 언론사가 이제 관여해서 조사한 뒤에 밝혀지겠죠. 그래서 예. 시간이 얼마가 걸리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70명이니까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 그래서 먼저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미 세르비아하고 뭐 스웨덴을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쯤 될지는 시기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버진 아일랜드, 보물섬으로 불리던 그곳. 그것이 지금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또 다른 보물섬으로. 그렇죠. 또 다른 보물섬이 되고 있는 셈이죠. 예, 오늘 기자 수첩 와이뉴스 왜 한국인들은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로 떠났을까?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